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시험 범위 내용의 한번 창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역량 플러스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이론을 증명을 해서 이론을 막 탐구를 해서 결론까지 도달하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결론을 보고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겠다라는 추측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추측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자, 단영이는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ABO랑 ACO가 같음을 발견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단영이가 찾은 그 삼각각 ABO랑 ACO가 같은지 한번 타린이가 추측해 봤답니다. 먼저 이 두 개 같으니까, 그럼 이 두 삼각형은 삼각형 ABO랑 ACO는 합동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합동일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 타린이는 합동이면 자, AB랑 AC랑 같고, 그 다음에 BAO랑 요각이 같고, 그 다음에 얘가 공통이니까 합동이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친구인 민호가 각 BAD랑 EAD가 같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번 추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삼각형 ABD랑 삼각형 AED가 이렇게 RHS 합동이구나. 합동. 자, RHS 합동이구나. 그쵸? 빗변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RHS 합동이 되려면 요거 AB랑 AE랑 같고요. 선분 AB랑 AE랑 같고, 그런 다음에 선분 AD가 공통. AD가 공통이고, 그 다음 요 각이 직각이죠. 각 ABD와 각 AED가 90도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외심 탐구인데요. 이거를 이제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여기를 한번 실제로 한번 컴퍼스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멈추고요. 자, 삼각형의 외심은요, 우리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러면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컴퍼스로 연결을 하고요. 잡아서 연결하고, 네, 여기서도 컴퍼스로 연결합니다. 자,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수직 이등분선은. 그쵸? 수직으로 똑같은 길이니까 수직 이등분 여기서도 볼게요. 선분 BC의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해 봅시다. 안 보이네요. 이렇게 연결해서. 자, 그럼 교점이 나왔네요. 교점. 그럼 이 교점은 과연 외심이 되나 한번 봅시다. 예, 외심이 되죠? 약간 여기 뭉툭하긴 하지만 두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은 외심이 됩니다. 자, 왜 이게 컴퍼스로 연결할 때 이 컴퍼스로 연결한 요 두 점과 왜 여기가 수직 이등분선이 되냐면요. 자, 컴퍼스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길이가 같죠? 요 길이도 여기서 보여줄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같은 길이기 때문에 요 사각형은 마름모가 되겠죠?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하면서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 2등분이 돼요. 어쨌든 두 번째 이제 직각삼각형도 보면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여기도 해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이 교점을 찾았죠? 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죠? 그럼 세 번째, 여기도 종각삼각형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고요. 삼각형 밖에 있습니다. 여기 잘못 그렸네. 여기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죠? 요점이네요. 요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실제로 한번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외심을 찾았어요. 특징은 예각일 때는 삼각형 안쪽에 있고요. 직각일 때는 빗변 위에 있고요. 길이가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길이가 같고 그래서 서로 같겠네요. 자, 둔각일 때는 삼각형 외부에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학생들이니까 지오지브라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이따 지오지브라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심을 한번 구했고요. 실제로 요거는 수행평가 때도 옛날에는 자주 냈던 거예요. 외심 구하기, 컴퍼스와 자를 이용해서 외심 구하기, 내심 구하기,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창의음악 프로젝트인데요. 나만의 엠블럼 만들기입니다. 실제로 평창올림픽의 피읍, 요거는 피읍 같죠? 평창 갖고 해서 이렇게 평창올림픽에 엠블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도형을 이용해서 오각형을 이용해서 카타르 올림픽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 엠블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배웠던 직사각형, 마름모, 병행사변형 등을 이용해서 본인만의 엠블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출자에게는 수학선생님께 제출하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세상 속의 수학인데요. 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경제적인 도로인데 준비물이 이제 자가 있으면 좋죠. 자가 있으면 좋은데 자,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가장 짧은 도로를, 가장 짧은 게 효율적인 거죠. 짧은 도로를 만든다고 한대요. 그럼 어느 점을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짧은 도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삼각형을 서로 이제 직선으로 연결하면 멀어지겠죠? 그래서 외심을 찾아봤습니다. 외심도 이제 좀 ABC, 이렇게 외곽으로 둘러싸이는 요 직선분으로 연결한 것보다는 좀 가까워지는데 그래도 먼데, 이게 120도가 되면 120도가 되는 게 가장 짧은 거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로 한번 실제로 몇 센치인지 이 세 개가 몇 센치인지 한번 재보세요. 자, 요게 이렇게 각 꼭지점으로부터 거리압이 최소가 되는 점을 페르마의 점이라고 하는데요. 삼각형은 페르마의 점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라는 여기 두 개가 있고요. 입체 도형에서도 페르마의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각 꼭지점들끼리 연결했을 때 최소의 거리를 찾는데 입체 도형은 여러 개가 나오고 이렇게 삼각형은 이게 삼각형이 아니지. 사각형은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페르마의 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길이를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알아두시고 한번 실제로 나중에 그러니까 요 틀을 만들어서 비누물에 넣었다 빼면 나오고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실제로 수학 시험 전에도 했었고 나왔던 아이템이기도 하고 해서요. 되게 좀 재미있습니다. 도시공학자는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공학을 전공을 하면 이런 페르마의 점이라든가 수학을 수학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해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 공학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닮은 도형을 찾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펜터그래프라고 종이를 이용해서 닮음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구현해 보려고 선생님이 종이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종이로는 좀 구형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앞점 같은 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들고 해서 이거는 QR코드로 좀 넣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활동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QR코드를 한번 찍어서 프린트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니까 보면 실제로 닮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한꺼번에 컴퓨터로 하는 건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무게중심도 같이 조금 이따 해보고요. 자, 창의음악 프로젝트로 닮은 도형을 이용하여 입체 카드를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 고사리 입이나 전체 고사리 입과 이 작은 고사리 입도요, 요 입 하나도 비슷해요. 이런 걸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데요. 브로콜리나 뭐 해안선, 번개도 이렇게 요 전체와 비슷하죠? 이런 걸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닮음을 이용한 닮음과 연계된 프랙탈을 한번 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과정으로 접고 또 요 사이에 이제 대각선을 또 넣어서 또 접고해서 이런 형태로 프랙탈 카드를 실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과거에 어떤 크리스마스 카드나 또 뭐 신년 카드 때도 되게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프랙탈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 도안도 넣어놨기 때문에 잘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자르고 이렇게 접어서 한번 프랙탈 카드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중심과 첨단 과학인데요. 무게중심이 이제 어떤 물건들을 잡거나 놨을 때 하나의 점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봇들한테 이제 상당히 이제 인간은 그냥 무게중심을 자연적으로 찾기가 쉬운데 로봇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두 발로 보는 것도 사실 얼마 안 됐고 뭐 10몇 년, 20몇 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됐고 실제로 뛰는 거라든가 점프하는 것이 되게 불가능해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QR코드를 보면 이제 거의 인간과 같은 신체 능력을 움직임을 갖는 그런 로봇의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인데요. 한번 찍어보면 상당히 이 QR코드를 한번 보면 상당히 좀 놀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가 알파고의 지능까지 갖추면 알파고의 이제 연산 계산 알파고 추론 능력? 추론이죠. 알파고도 추론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추론 능력까지 갖추면 상당히 실제로 좀 무서울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그런 게 이 무게중심이 비행기라든가 이런 뭐 송유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용이 되죠. 요거는 이제 리움 미술관인데요. 서울의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만든 건데 이병철의 뮤지엄에서 리움 미술관입니다. 거기서 알렉산더 칼더전이라는 곳에서 딱 무게중심에 관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무게중심에 두 개 합쳐서 또 두 개 연결해서 요 두 개의 무게중심이 여기, 요 세 개의 무게중심이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무게중심이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예술 작품입니다. 상당히 좀 재밌죠. 그래도 MIT인가 MIT에 가보면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MIT에 가보면 매사추세츠 공대죠.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잡아 있고 살짝 밀면 컴퓨터가 무게중심을 찾는 이렇게 물건들이 있는 다음에 무게중심을 찾는 그런 어떤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한때 있었었는데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봤었을 땐. 여기서 탑재물 관리 책임과도 이런 걸 다 이용해서 하는 진로 진로 탐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야죠. 이제 컴퓨터랑 싸우는 거는 이제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분야를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좀 고민을 해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뭐 감정이라든가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거라든가 컴퓨터는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직업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지오지브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컴퓨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학습지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지오지브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실제로 축소된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오지브라를 치면 나오고요. 다양한 메뉴들이 있거든요. 수직선 그리는 거, 평행선 그리는 거, 이게 뭐 점 그리는 거, 이동하는 게 있어. 선생님 실제로 삼각형, 다각형을 삼각형을 만들고 메뉴에 또 중점도 있거든요. 중점, 중점을 찾아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자치, 이 점의 오른쪽을 눌러서 자치를 보이기를 눌렀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볼게요. 내가 여기서 삼각형 그려보면 이렇게 5에서 자치가 그려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양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중점이니까 닮음빈 1:2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3배로 확대된 거를 그리려면 1:3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무게중심도 한번 볼게요. 이 무게중심도 실제로 이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무게중심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무게중심이 있는데
무게중심을 이렇게 직선을 잡아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에 어떤 삼각형이 있고요.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실제로 선생님이 한번 이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수업 시간에 막 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굳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모든 이론을 다 배우고 그런 다음에 활용하는 면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건 금방 하루도 안 걸리거든요. 뭐 진짜 여러분이면 1시간이면 다 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막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단지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중점을 잡아서 무게중심을 그리고요. 여기에 이 선을 잡아서 이렇게 넓이를 표현했습니다. 이 삼각형과 사각형이요. 넓이를 해보니 무게중심을 지나도 넓이가 다르죠. 그쵸? 넓이가 다릅니다. 물론 이렇게 무게중심까지 가면 이제 2.2로 갔겠죠. 거의. 네, 다르기 때문에 늘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밑에 해결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번 요 지오지브라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리 막 수업 시간에 막 다루고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학습에 뭔가 좀 적용해야겠다. 대학교나 성인일 때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나마 보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내용은 마쳤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